자, 안녕하세요. 첫 번째 파트, 운동 역학의 개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운동 역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운동 역학이 대체 어떤 걸 연구하는 거냐? 이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운동 역학이라 하면 뭐예요? 운동하는데 필요한 힘과 관련된 학문이란 얘기죠. 자, 1번, 스포츠 상황에서의 경쟁과 불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경쟁과 불안이라 하면 뭐예요?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봤더니 얘는 스포츠 심리학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군요. 2번, 스포츠를 사회현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학문이다. 스포츠 사회학. 3번, 스포츠 상황에서 인체의 힘. 키워드 나왔죠? 원인과 결과를 다루는 학문이다. 요게 운동역학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자, 4번도 볼게요. 스포츠 상황에서 인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및 생리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학문이다. 요건 뭐예요? 스포츠 운동 생리학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문제풀이 하실 때 꼭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희가 지금 기출문제를 먼저 보고 그 뒤에 이론 파트에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독특한 지금 강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처음에 문제를 푸시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거 고르세요 하면요. 그거에 대한 정답, 요거 있죠? 요거는 1번 문제에서 정말 그 정의 자체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틀린 거를 고르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정답 외에 나머지 선지, 보기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맞는 걸로 생각하시면서 그거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총 40문항에 대한 우리가 뭐예요? 40개의 보기에 대한 정의를 공부할 수가 있겠죠? 이 책은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운동역학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또 나왔죠, 운동역학. 키워드 먼저 보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적절한 건지 적절하지 않는 건지 문제풀이 하실 때 실수하지 않도록 요거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1번, 스포츠 현상을 사회학적 연구 이론과 방법으로 설명하는 학문이다. 자, 스포츠 사회학. 정답 아니죠? 2번, 운동에 의해 생리적, 기능적 변화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학문이다. 생리학. 이것도 아니죠? 3번, 스포츠 수행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을 설명하는 학문이다. 자, 심리적 요인입니다. 스포츠 심리학. 4번, 스포츠 상황에서 인체에 발생하는 힘과 그 효과를 설명하는 학문이다. 정의 그 자체.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지금 보면 18년도, 23년도 이렇게 기출문제 띄엄띄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번, 운동역학의 연구의 주된 목적이 아닌 것은 나왔습니다. 아닌 거. 1번, 운동기술의 향상. 맞죠? 운동역학의 주된 목적 맞습니다. 2번, 운동용 기구의 개발 및 평가. 이것도 맞죠? 3번, 멘탈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의 구성. 요거는 뭐예요? 심리학의 연구 목적이죠. 4번, 운동 수행의 안정성의 향상 및 손상의 예방. 요거 맞죠? 따라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보면요, 주된 목적이 아닌 거였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운동 역학의 연구의 주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기술의 향상, 운동용 기구의 개발 및 평가, 운동 수행의 안정성의 향상 및 손상의 예방. 다시 한번 간단한 예시를 들어주면요. 자, 우리가 스쿼트를 분석해요. 이분이 스쿼트를 하는 걸 분석을 하는데, 이분의 운동기술 향상을 위한 방법을 우리가 고려할 수도 있겠죠. 역학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힘을 잘 못 쓰는구나. 그래서 이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정량적 분석을 한 거죠. 여기다가 피드백을 주어서 즉각적으로 고칠 수 있게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이 바벨로 하실 때 조금 안정성이 떨어지네요. 우리 스미스 머신을 4개서 한번 해볼까요? 스미스 머신, 운동용 기구의 개발도 할 수 있고요, 또 이 기구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자, 이 모든 것은 다 뭘 위해서입니까? 이 고객의 운동 수행의 안정성 향상을 해주시고 또 손상을 예방하는구나, 이런 플로우로 좀 알아두시면 운동역학의 주된 목적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뭐예요?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챕터까지 전부 다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운동역학의 연구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주된 목적이냐 아니냐 그거 보는 거죠. 1번 운동기술의 향상 맞죠? 2번 운동 불안 완화. 너무 불안해요. 심리적인 요인이죠. 3번 운동장비 개발 맞고요. 4번 스포츠 손상 예방 맞습니다. 따라 정답은 2번. 자, 5번 문제입니다. 운동역학의 연구 목적과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지금 19년, 21년, 22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작 분석. 그쵸? 연구를 동작을 먼저 스쿼트 동작을 분석하시고 2번 그거에 맞춘 운동 장비 개발이나 평가를 할 수 있고요. 3번 이분이 스쿼트를 왜 잘못하시는지 왜 잘못하다 다치셨는지를 기전 원인들을 규명할 수가 있고요. 4번 운동역학으로서 운동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틀린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6번입니다. 보기, 기억, 니은의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몫인 것은. 자, 기억.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동작 및 힘 정보를 수치화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자, 수치화, 요거 키워드 항상 문제에는요, 이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시는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요, 앞에 막 주구장창 모르는 단어들이 있는데 꼭 항상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그 키워드를 꼭 숨겨놓습니다. 그 키워드를 먼저 찾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니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다. 자, 객관적. 여기서의 키워드는 객관적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수치화하고 객관적 하는 거는요, 분석 방법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둘 다 정량적 분석에 해당하는 거죠. 수치하고 객관적이고. 정성적 분석은 뭐예요? 흔히 우리 PT쌤들이 하는 이 현상을 보고 나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바로바로 피드백 즉각적으로 줄 수 있고요. 이런 방법들. 그래서 약간 MBTI의 정량적 분석은 약간 좀 T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치와 객관적인 자료로서 정성적은 뭐예요? 약간 조금 느낌, 감성에 조금 더 가까운 F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둘 다 정량적 분석으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죠. 7번 운동학적 측정의 예가 아닌 것은 자, 운동학적 측정이라고 하면요, 얘는 운동역학적이랑 이렇게 짝꿍을 이루어서 나와요. 그래서 운동학적 측정은요, 약간 어떤 방식으로 운동하는가를 다루는데 이게 운동역학적 측정이랑 차이는요, 결국 힘입니다. 여기가 운동학적, 운동역학적이라면요, 얘는요, 그냥 어떤 움직임을 좀 더 주안점으로 보고 있고요. 운동역학적은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좀 더 보고 있습니다. 얘가 키워드인 거죠. 그럼 한번 보기 보겠습니다. 자유투시, 농구공이 날아가는 궤적, 날아가는 이 형태, 움직임을 본다. 요거 맞죠? 2번 야구 스윙 시 배트의 각속도, 얘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느냐, 얘도 맞죠? 3번 컬링의 스위핑 시, 자, 이렇게 쓱쓱싹싹 닦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브러쉬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한다. 그럼 요게 운동 역학적 측정이 되겠죠? 4번 테니스 스트로크, 채를 휘두를 때 팔꿈치 각도를 측정한다. 얼마나 벌어졌느냐, 어떻게 움직이는데, 요거 맞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운동학적이냐 운동역학적이냐 측정은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정역학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얘랑 짝꿍은 뭐예요? 동역학이죠. 정역학, 정지되어 있을 때, 동역학, 움직일 때, 움직일 동, 정지할 때 정자입니다. 자, 1번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고 회전이 발생하지 않을 때. 자, 평형을 이룬다는 말은 뭐예요? 줄다리기의 끝을 같이 잡고 있는데 똑같은 힘으로 움직이면 이 줄은 안 움직입니다. 또한 회전도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정역학이 되겠고요. 2번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 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정역학의 범주가 맞죠. 그런데 얘는요, 동역학의 범주에도
같이 약간 걸쳐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애매하죠, 문제가? 자,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는요. 지금 보면 계속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정력항의 평형 조건이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얘는 조금 요 두 개의 범주에서 좀 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일단 요거는 체크해두고. 3번, 물체가 정지하고 있을 때. 자, 정지해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확실하게 평형을 이루고 있죠. 자, 4번, 물체가 가속할 때. 자, 부항 하면서 속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고 있고요. 얘는 확실한 동력학이죠.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2번과 4번이 좀 애매한데 4번은 확실하게 동력학이죠. 2번은 살짝 조금 걸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 일정한 속도로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정력학의 범주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돼요. 여기 만약에 정력한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뭐 정력학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었다면은 정말 완벽한 문제였겠지만 조금 범주에 해당하지 않은 것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요럴 때는 가장 확실한 4번을 정답으로 고르셨어야 된다는 점, 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풀이 마치도록 할게요.